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방 아파트 경매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우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팔리지도 않고 평생 집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방 아파트 경매에 대한 진실과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아파트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죠. 싫어한다기보다는 야, 지금 그걸 왜 사? 서울이랑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사야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경매를 하다 보면 듣게 될 텐데, 저도 그 이야기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서울에 근처에 있는 것들을 사야죠.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 시드가 좀 부족하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경매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매는 경매답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매를 경매답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지방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아파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경매로 싸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싸게 사기 어려우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리스크가 낮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해 볼게, 사람들은 왜 지방 아파트를 무서워할까? 지방 아파트 누가 사?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해요. 50세대에 있는 아파트도 아파트고 200세대에 있는 아파트도 아파트고 1000세대 있는 아파트도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50세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파트와 1000세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파트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700세대 넘는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좋아하는데 7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자체 인프라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여기로 오게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군이 될 수 있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학군. 이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했을 때 이 학교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있는 곳들에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어떤 수요들이 있고, 그 랜드마크는 각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700세대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자체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700세대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학군, 교통, 상권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세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세대수가 있는 이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해보면, 경매는 무조건 리스크가 크다. 맞습니다. 잘 모르면 저는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고 조금이라도 어떤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싶다라고 해서 경매를 선택하는 거면 경매의 규칙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아파트는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방 아파트는 사람들이 일단은 외면을 하죠. 하지만 직접 가서 보면 단지 규모와 입지는 준수한 편입니다. 권리 분석 뭐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권리 분석 깔끔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물어줄 돈 없고 대항력 없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주변 사람들조차 내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경매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고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싸게 산 후 어떻게 할 건데? 너 이거 어떻게 팔 건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세가 2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 5천 정도에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 내가 2억에 팔았을 때도 5천만 원 수익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팔릴 확률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시세보다 싸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보는 게 팔리냐 안 팔리냐를 보지만 정작 중요한 건 경매에서는 얼마에 사느냐예요. 세대수가 받쳐져 있고 700세대라고 하면 뭐 나와 있는 매물이 한 5개에서 10개밖에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내 매물 자체가 비슷한 조건이지만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시세 대비 몇 천만 원이 더 싼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가 1번의 번호표를 받는 거죠. 누군가가 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순번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시골 동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서도 세대수가 받쳐져 있다라고 하면 랜드마크가 형성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을 확률이 높고, 그 랜드마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700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이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만 내 물건을 사주면 되는 거고, 확률을 따졌을 때 700세대, 800세대에 있는 물건들 중에 시세보다 3천만 원, 2천만 원 싸게 내놨고, 그리고 또 내가 판다라고 하면 공실인 물건들이 가장 먼저 팔리거든요. 여기에 세입자가 들어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하고 이 물건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이렇게들 많이들 지금 사고 팔고 하세요.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말들 많잖아요. 지금 갭 투자 터졌다, 전세가율이 붕괴가 됐다, 지방 소형 아파트가 반토막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갭 투자는 지금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방의 갭 투자는 위험해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위험하고, 갭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올라간다는 거에 거의 몰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합 내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갭 투자는 역전세나 손실을 나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수요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한다라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가격보다 낮게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너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책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현실에는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가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물건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고 이 물건이 경쟁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부동산 중개사분에게 전화를 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한번 입찰도 해보고 그리고 폐찰도 해보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얼마에 낙찰 받아가는지 이 시장을 좀 머물면서 시장을 익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방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할 수가 있고, 지방에 뭐 사람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00세대만 돼도 거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랜드마크 형성이 잘 되어져 있고, 하지만 반드시 공실률 체크는 좀 해야 되겠죠.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다면 또 이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잘 체크하고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만 잘 확인하고 꾸준히 입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경매로, 지방 아파트 경매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몇 번 해보고 포기하고 그리고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로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이 좀 힘든 것뿐이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고, 몇 가지 좀 사례들이 있으면 좀 그런 사례들도 좀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는 분들에게 제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 용기 얻으시고 경매 실행하면서 같이 돈 벌고 같이 많은 얘기 나누면서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막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나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또 얻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감도 많은 분들이 얻으실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뭔가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시는 분들이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계속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